할머니, 손주 이름이 뭐였죠? 85세 김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거 치매 시작인가요, 선생님?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의 뇌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지난 28년간 뇌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뇌가 다시 깨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기억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0세에도 50대 수준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슈퍼에이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뇌가 어떻게 늙는지 그리고 왜 다시 젊어질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매일 3분만 투자하면 실천할 수 있는 뇌 깨우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실제 환자들의 감동적인 변화 사례를 통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초 자가진단 테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거실에서, 침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단 한 가지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약속이 여러분 뇌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물건 둔 곳을 자꾸 잊어버려요. 냉장고 문 열고도 뭘 꺼내러 왔는지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아요. 62세 박순희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당혹감은 컸습니다. 손에는 빽빽하게 메모가 적힌 수첩을 꼭 쥐고 계셨죠. 요즘은 수첩에 적어놔도 그걸 어디 뒀는지 몰라서 다시 찾느라 시간을 보내요. 딸한테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딸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이 눈에 선했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늙은 건가요? 이제 치매 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오랫동안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한 기관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평생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24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뇌 해마 부분에서는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뇌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지 않으면 뇌가 이건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분이 78세 최영숙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은퇴 후 10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엔 드라마를 보다가 저녁 먹고 또 TV를 보며 잠드는 삶이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32%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니라 뇌가 너무 오랫동안 자극받지 못해 잠든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아주 작은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신문에서 모르는 단어 3개만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 한 문장만 노트에 써보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요.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MRI를 찍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마의 활동성이 23%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얼굴에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활짝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주가 왔는데 제가 그 애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만들어줬어요. 손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걸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하면서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2025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25년간 추적한 슈퍼에이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50대 수준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뇌에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나 타우 단백질 축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손주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등 끊임없이 뇌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물건 둔 곳을 깜빡하거나 누군가의 이름이 혀 끝까지 올라왔다가 생각나지 않거나 그 순간 나 진짜 늙었구나 싶어서 속상하셨죠. 하지만 그건 늙은 게 아닙니다. 뇌가 조용히 나 좀 깨워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매일 3분, 새로운 단어 하나, 낯선 길로 산책 한 번. 이 작은 습관들이 뇌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가 정말로 손상된 연결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증명된 순간이 83세 정만식 어르신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6년째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 손으로는 이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어요. 글씨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실감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서예 모임에서 붓글씨를 쓰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펜을 잡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며 반쯤 포기한 상태였지만 저는 어르신의 눈빛을 봤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다시 해보고 싶은 그 열망을요. 저는 어르신께 아주 단순한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매일 20분씩 왼손으로 젓가락질 연습해보세요. 밥 먹을 때, 과일 집을 때, 뭐든 좋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웃으시며 이 나이에 왼손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손가락이 꼬이고 한숨이 나오셨죠. 하지만 어르신은 매일 꾸준히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 속에 담긴 신뢰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6개월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의 손에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썼어요. 떨리긴 하지만 분명히 오른손으로 쓰신 거였어요. 아내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놀라셨죠. 아버지가 다시 붓을 잡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이 모든 변화의 비밀은 바로 뇌의 신경가소성입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뇌는 손상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우회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산길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새 길을 내는 것처럼요. 2024년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에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서 IGF-2라는 유전자가 꺼지는데 이 유전자를 다시 켜면 기억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용 쥐들의 기억력이 젊은 쥐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의 경우 오른손을 움직이는 뇌 경로가 약해졌지만 왼손 훈련을 통해 뇌가 다른 길로 가보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이건 83세에도, 아니 90세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뇌는 우리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좀 도전하게 해줘 라고 말할 뿐입니다.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며 좋아, 이 길로 가자 라고 외칩니다. 정만식 어르신은 왼손 젓가락질이라는 작은 도전으로 오른손의 자유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히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믿어주시나요?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낯선 단어 3개만 찾아 적어보세요. 이게 뭐지? 하며 궁금해하는 그 순간 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오늘 있었던 일,
작더라도 3문장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다. 손주의 목소리가 들려서 기뻤다. 이 간단한 말들이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고 기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뇌를 깨우는 또 다른 열쇠, 바로 감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뇌는 숫자나 논리보다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분이 16세 한금자 할머니였습니다. 한금자 할머니를 처음 뵌 날, 할머니는 진료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저희 이름도 헷갈려 하세요. 그 사람 누구였지? 하시면서 울기도 하시고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지 1년쯤 됐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멀어 보였습니다. 손주가 다가와도 미소가 늦게 피어나고 대화 중간에 갑자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인생을 잊어가는 기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이름을 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서서히 끊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시던 게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가야금을 조금 탔어요. 딸이랑 같이 연습하곤 했죠. 그때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손주랑 같이 가야금을 다시 타보는 건 어떠세요? 매일 10분씩만요. 가족들은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줄도 제대로 뜯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뇌는 감정이 움직일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할머니와 손주는 매일 저녁 거실에 앉아 가야금 앞에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줄을 뜯고 할머니가 따라하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여기 솔이에요. 손주의 밝은 목소리에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실수도 많았죠. 음이 틀리고 리듬이 어긋나고요.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못하네 하시며 손을 때려 하셨어요. 하지만 손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하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진료실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딸 이름이 정미예요. 어제 손주랑 가야금 치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말과 함께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가족들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웃으세요. 손주랑 노래 부르고 저녁 먹을 때도 먼저 이야기하시고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손주와 듀엣을 연습하시고 딸 이름도 정확히 부르시며 심지어 옛날에 쳤던 곡을 다시 기억해내셨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감정 호르몬이었습니다. 뇌가 감정에 반응할 때 나오는 3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먼저 도파민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걸 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면 뇌가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이게 학습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할머니가 가야금 줄을 뜯을 때마다 이 음이 뭐지 하는 궁금증이 도파민을 깨웠던 겁니다. 다음은 세로토닌입니다. 손주와 웃고 실수하며 깔깔거릴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기분을 안정시키고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 손주와 손을 잡고 가야금을 칠 때 가족이 함께하는 그 따뜻한 순간에 나오는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이게 신뢰를 회복하고 뇌의 연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2025년 프린스턴 의료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와 감정적 연결이 풍부한 사람들의 뇌는 고립된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40% 느리다고 합니다. 뇌는 논리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숫자를 외우려 애쓰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웃는 게 뇌를 더 빨리 깨웁니다. 한금자 할머니는 가야금이라는 작은 도전으로 딸과의 연결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뇌를 깨우는 건 약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감정으로 뇌를 깨워보는 건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작은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다음에 이어질 부부간의 따뜻한 연결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 감정의 힘은 특히 부부 사이에서 더 강하게 빛납니다. 뇌가 사랑과 감사로 깨어날 때 가장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부부가 바로 74세 김영철 어르신과 박순덕 여사입니다. 김영철 어르신을 처음 뵌 건 혈압 때문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약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집에 가면 더 올라가고요. 어르신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부가 5년째 각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방을 따로 쓰자고 해서 나도 그냥 그렇게 됐어요. 박순덕 여사는 별도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요즘 무뚝뚝해졌어요. 대화도 없고 같이 밥 먹는 일도 줄었어요. 두 분의 목소리에 담긴 건 서운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결혼 47년, 함께 웃고 울던 그 시간이 멀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을 따로 만나지 않고 함께 진료실로 모셨습니다. 두 분, 뇌는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오늘부터 작은 실험 하나 해볼까요? 제가 제안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만 서로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오늘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이 나이에 무슨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박순덕 여사는 남편이 먼저 말할까요? 하시며 걱정하셨고요. 하지만 두 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니까 해보자 라고요. 첫 주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오늘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시면 박순덕 여사가 네 하시며 끝나곤 했죠. 하지만 점점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네 산책 같이 해서 고마워. 아침에 커피 타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뇌의 옥시토신을 깨우고 세로토닌을 흘려보냈습니다. 감사가 쌓일수록 두 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3개월 후 진료실에 두 분이 손을 잡고 오셨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매일 밤 손을 잡고 잡니다. 아내가 먼저 손 내밀어요. 박순덕 여사는 수줍게 웃으시며 남편이 먼저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편이 사랑해 라고 했어요. 47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김영철 어르신의 혈압이었습니다. 104미누구조에서 125/8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뇌가 스트레스를 내려놓은 겁니다. 선생님, 집이 다시 집 같아요. 아내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 변화는 단순히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감정 호르몬이 뇌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 연결이 부부의 마음을 다시 이어준 겁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아내에게 오늘도 고마워 라고 하신대요. 박순덕 여사는 남편이 요즘 장난기 많아졌어요 하시며 웃으세요. 그 웃음이 뇌를 젊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 그게 뇌의 문을 열고 사랑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주말엔 함께 본 감동 영화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 장면에서 울었지, 안 그래? 그 대화가 뇌를 깨우고 마음을 채워줄 거예요. 이제 그 감정의 에너지를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단 3분.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하루를 밝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바로 그 방법이에요. 처음엔 3분으로 뭘 할 수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 작은 시간이 쌓여 뇌의 지도를 새로 그려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거울 앞에 서보세요. 아니면 세수할 때, 양치질 할 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루틴은 5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뇌의 좌우가 서로 인사하고 앞뒤가 연결되고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숫자 손동작입니다. 30초만 투자하세요. 오른손으로 1을 세고 왼손으로 2를 세며 번갈아가며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작은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깨웁니다. 마치 두 친구가 아침에 악수하는 기분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하다 보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춤을 춥니다. 두 번째는 한글 재음 거꾸로 말하기예요. 또 30초. A부터 G까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HPTCJ.
처음엔 혀가 꼬일 수 있어요. 아이고, 또 틀렸네 하시며 웃게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력을 깨우는 마법입니다. 뇌의 전두엽이 자, 정신 차려 하며 깨어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걸 하다 내가 한글 선생님 된 기분이라며 재미있어 하셨어요. 세 번째는 감각 집중 시간입니다. 60초, 가장 길지만 가장 따뜻한 순간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의 소리, 냄새, 촉감을 느껴보세요. 새소리가 들리네, 커피 향이 나네, 이불이 부드러워. 이건 해마를 자극해 기억의 문을 열어줍니다. 한 할머니는 이 시간을 하다 오늘 아침 손주의 웃음소리가 생각났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순간 뇌가 감정을 저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는 무릎 교차 터치입니다. 30초. 서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터치하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하며 번갈아 해보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깡충깡충 뛰는 기분이에요. 이 동작은 뇌의 조정 영역을 깨우고 몸과 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처음엔 균형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뇌가 자, 움직여보자 하는 신호예요. 마지막 5번째는 감사 명상입니다. 30초. 눈을 감고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깨어났어, 가족이 있어, 따뜻한 햇살이 비춰. 이 순간 뇌의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흘러넘칩니다. 한 어르신은 이걸 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감사할 일이 있었네 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해보세요. 총 3분. 끝난 후엔 거울을 보며 오늘도 뇌가 깨어났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루틴을 일주일만 해보셔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가벼워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선생님, 이 3분이 제 하루의 엔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루틴을 더 단단히 만들어줄 뇌 리셋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까요? 그 3분 루틴이 뇌의 엔진을 켜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그 엔진을 새로 고치는 리셋 버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컴퓨터가 느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재부팅. 뇌도 똑같습니다. 매일 같은 습관, 같은 길, 같은 생각이 쌓이면 뇌는 서서히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걸 깨우는 건 바로 새로운 자극, 작은 변화예요. 이 리셋 버튼을 가장 멋지게 누른 분이 91세 박영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뵌 날 생일 선물로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드렸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전화만 되면 됐는데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스마트폰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요? 하시며 손살에 치셨죠. 그런데 손주가 매일 와서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하며 카메라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엔 셀카가 코만 나왔지만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다시 해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3가지 리셋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책길 바꾸기. 매일 같은 동네 공원 대신 한 블록 옆 골목으로 가보세요. 낯선 가게가 보이네. 저 꽃은 처음 보는 거네. 그 순간 해마가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3가지 기능 배우기.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보세요. 손주들 사진 받는 재미가 쏠쏠해요. 하시며 할아버지는 매일 하나씩 배우셨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음악 듣기. 라디오에서 낯선 노래가 나오면 멈춰서 들어보세요. 청각 피질이 이건 뭐지 하며 깨어납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단톡방 만들었어요. 손주들 사진 매일 보고 이름도 다 기억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우울할 틈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봐요. MRI를 찍어보니 해마 활동이 19% 증가했습니다. 손주 이름 100% 기억, 우울증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친구 생긴 기분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리셋은 어렵지 않습니다. 산책길 한번 바꾸고 스마트폰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낯선 노래 한 곡 듣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뇌에 도파민을 쏟아내고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2025년 캐나다 맥길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10주 동안 디지털 뇌훈련 게임 비레인 HQ를 했더니 뇌의 콜린성 기능이 10년 젊어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이 아닌 비약물적 개입으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첫 번째 인간 대상 증거입니다. 박영환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손주들에게 좋은 아침 스티커를 보내신대요. 내 뇌가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하시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오늘 리셋 버튼 하나 눌러보세요. 집 근처 낯선 골목으로 걸어보고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 하나 찾아보고 라디오에서 처음 듣는 노래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뇌를 새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리셋이 대어 단단해지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차례예요. 그 리셋 버튼이 뇌를 새로 고친다면 이제는 그 뇌에 맛있는 영양을 듬뿍 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뇌는 매일 먹는 음식으로 자랍니다. 마치 정원의 물과 거름을 주는 것처럼요. 제가 28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가장 강조한 건 바로 식탁 위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먼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떠올려 보세요.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친구들이죠. 이 생선들은 DHA와 EPA라는 특별한 오메가3 지방산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신경 연결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79세 이순자 할머니는 생선은 비린내 나서 싫어요 하시며 피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 2번만 구워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죠. 할머니는 손주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따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손주 말도 잘 알아들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DHA가 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다음은 호두예요. 하루 한 줌, 씨알만 챙겨 드세요. 오메가3가 염증을 잠재우고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76세 김철수 어르신은 호두는 딱딱해서 이가 아파요 하시며 꺼려 하셨습니다. 저는 우유에 불려 드셔보세요 라고 했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커피에 호두를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선생님, 요즘 낮잠이 줄었어요. 머리가 가벼워요 라고 하셨어요. 그 작은 호두가 뇌의 활력을 불어넣은 겁니다. 녹색 채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을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비타민 K가 뇌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한겸증 식단을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31% 낮았습니다. 83세 박미경 여사는 채소는 물컹물컹해서 싫어요 하시며 고기만 드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입만 씹어보세요 라고 했죠. 여사는 손주 도시락에 채소를 챙기다 자신도 따라 드시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선생님, 요즘 기억이 선명해요. 어제 먹은 반찬도 다 떠올라요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뇌의 디저트예요. 항산화 물질이 쌓인 피로를 씻어내고 기억력을 밝혀줍니다. 아침 요거트에 한 줌 얹어 드세요. 88세 조옥순 할머니는 과일은 비싸서 아껴요 하시며 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사서 나눠 드세요 라고 했죠. 할머니는 매일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선생님, 요즘 꿈이 선명해요. 젊었을 때 일도 떠올라요 하시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 한 잔. 카테킨이 뇌 노화를 막아줍니다. 하루 2잔, 식사 후에 마셔보세요. 71세 이정민 어르신은 커피만 마셔요 하시며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커피 대신 한 잔만 바꿔보세요 라고 했죠. 어르신은 저녁에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선생님, 요즘 잠이 솔솔 와요.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매일 한 가지씩만 더 해보세요. 고등어 구이 한 점, 호두 한 알, 시금치 한 입, 블루베리 한 스푼, 녹차 한 모금. 이 작은 입이 뇌의 정원을 풍성하게 가꿉니다. 2025년 UNC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단은 단 4일 만에 해마의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간헐적 단식이나 식단 변화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영양이 더 단단해지는 생활 리듬으로 이어질 차례예요. 그 영양이 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준다면 이제는 그 뇌가 매일 숨쉬는 리듬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3433 리듬입니다. 하루 3번, 주 3회, 한 달 3가지. 이 간단한 숫자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루 3번은 식사 후 10분 산책이에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창밖을 보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오늘 바람이 시원하네. 저 나무가 예쁘네. 그 순간 뇌가 산소를 듬뿍 받고 깨어납니다. 81세 한성수 어르신은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웠어요 하시며 피곤해 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후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라고 했죠. 어르신은 처음엔 힘들어 하시며 한 블록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선생님, 요즘 식사가 맛있어요. 산책이 소화도 시켜주고 머리도 맑아져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주 3회는 가족이나 이웃과 30분 대화해요. TV 끄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눈 맞추며 이야기하세요.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그 대화가 뇌의 사회적 연결을 깨웁니다. 77세 윤미자 여사는 집에 혼자라 외로워요 하시며 우울해 하셨습니다. 제가 이웃 아주머니와 차 한잔 하세요 라고 권했죠. 여사는 주 4번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으셨습니다. 2개월 후, 선생님, 요즘 웃을 일이 많아요.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기다려요 하시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한 달 3가지는 새로운 취미, 장소, 음식 도전이에요. 이달엔 뜨개질 배우기, 다음 달엔 근처 공원 가보기, 그 다음 달엔 낯선 과일 먹어보기. 그 작은 새로움이 뇌의 도파민을 선물합니다. 79세 이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걱정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점점 사라져요. 제가 333을 제안했죠. 할머니는 하루 3번 산책, 주 3회 손주와 대화, 한 달 3가지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뜨개질로 손주 목도리 만들기, 동네 도서관 가기, 키위 처음 먹어보기. 6개월 후 MRI에서 치매 진행이 42% 지연됐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손주가 저를 선생님이라 불러요. 뜨개질 가르쳐 달라고 하네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뇌의 리듬이 만든 기적입니다. 333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산책 3번, 주 30분 대화 3번, 한 달 새로움 3가지. 이 리듬이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2025년 7월 알츠하이머 협회가 발표한 포인터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0대, 70대 21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운동, 지중해식 식단, 인지훈련, 사회활동을 결합한 생활습관 개입을 한 결과 참가자들의 인지기능이 2년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333을 시작해보세요. 식사 후 한 바퀴, 이웃과 차 한 잔, 새로운 한 입. 그게 뇌의 새로운 생일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뇌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잠시 잠들게 할 뿐이에요. 그 잠든 뇌를 깨우는 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손길입니다. 96세 조명자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매일 한 문장씩 일기를 쓰시며 자서전 128쪽을 완성하셨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기억했어요. 머릿속 먼지가 싹 가신 기분이에요. 그 미소, 그 눈빛이 바로 뇌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뇌의 새로운 생일입니다. 그 생일을 축하하는 첫걸음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아침 3분 루틴만 따라해보세요. 숫자 세며 손동작하고 자음 거꾸로 말하며 웃어보세요. 오늘 밤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한 달 후 이 영상에 다시 오셔서 변화된 여러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억이 맑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 뇌도 함께 살아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This video is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lways consult your healthcare provider before making any changes to your medication or supplement regimen.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버튼입니다. 댓글에 시작하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한 달 후 직접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준호였습니다.